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낮의 숫자들을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재테크에 첫 발을 내디딘 전국의 주식 초보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호기롭게 증권사 앱을 켰지만 온통 외계어 같은 단어들 때문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알파벳과 단어부터 외우듯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은 시장의 언어인 주식 용어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모른 채 실전에 뛰어드는 것은 마치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주식 기초 용어들을 총정리해 드릴 테니 그저 옛날 이야기를 듣듯 편안하게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경제 뉴스와 호가창이 훨씬 편안하게 읽히실 겁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장의 문을 열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거래할 거대한 시장의 이름과 매매의 기본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KOS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코스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일 주식 시장입니다. 머릿속으로 아주 크고 웅장한 백화점의 명품관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처럼 덩치가 아주 크고 튼튼한 대기업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KOSDAQ는 어떨까요? 코스피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앞으로의 쑥쑥 자라날 성장성이 기대되는 제2 주식시장입니다. IT,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모여있는 아주 트렌디하고 활기찬 편집숍 같은 느낌이죠. 이 시장 안에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팝니다. 주식을 사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 주식을 파는 것을 매도라고 부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사람들이 가격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주식을 샀거나 팔기 위해 내가 부르는 가격을 바로 호가라고 합니다. 이 가격에 살게요, 이 가격에 팔게요 하고 시장의 나지막이 외치는 목소리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마음, 즉 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주식 거래가 성사되는 것을 우리는 체결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 하나의 약속이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막대기가 그려진 차트를 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간의 언어들을 들려드릴게요. 아침 해가 뜨고 오전 9시 주식 시장이 열릴 때 처음으로 결정된 시작 가격을 시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루의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 3시 30분 시장이 닫히며 마지막으로 결정된 마무리 가격을 종가라고 합니다. 그 하루 동안 가격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주식이 도달했던 가장 높은 가격을 고가라 하고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부릅니다. 차트 위에 그려진 촛불 모양의 막대기를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종가가 시가보다 올라서, 즉 기분 좋게 상승해서 끝났을 때는 붉은색 막대기인 양봉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종가가 시가보다 떨어져서 우울하게 하락하며 끝났을 때는 푸른색 막대기인 음봉이 그려집니다. 참고로 바다 건너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반대로 상승이 초록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이랍니다. 참 재미있죠?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는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가격의 제한폭이 3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최대치인 플러스 30%까지 온 힘을 다해 오르면 상한가, 최저치인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면 하한가라고 부릅니다. 차트의 파도는 이 안에서만 고요하게 때론 거칠게 출렁입니다. 이제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지금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지표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 시장에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를 나타내는 기업의 실제 몸값입니다. 주식수의 현재 주가를 곱해서 계산하죠. 단순히 주가 1주가 비싸다고 큰 회사가 아니라 이 시가총액이 커야 진짜 거대한 회사랍니다. 그리고 PER, PER라고 부르는 주가 수익 비율이 있습니다.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 주가가 몇 배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 같은 지표입니다. 만약 PER이 10배라면 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면 10년 뒤에 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통 이 숫자가 낮을수록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조심스레 추측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회사가 가진 순자산,
즉 재산에 비해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PBR이 1이면 회사를 다 팔아서 남은 돈과 시가총액이 같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가진 재산보다 주가가 오히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아주 고요한 여정이죠.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실전에서 투자자들이 자주 쓰는 은어와 결제 용어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순간을 꿈꿉니다. 이익을 보고 파는 그 따뜻한 순간을 익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손실을 본 채로 파는 것을 손절 또는 손절매라고 부르죠.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시장에서 손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 기술이니까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 평균 단가를 낮추려 주식을 더 사는 행위는 물타기라고 하고, 주식이 오를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더 비싼 가격에 추가 매수하는 것은 불타기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주식을 사기 위해 내 증권 계좌에 넣어둔 현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은행에서 뽑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매도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2일 뒤, 즉 D일에 완전히 결제가 이루어져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내 계좌에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주식을 외상으로 사는 것은 미수금이라고 부릅니다. 3일 안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증권사가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우리 주린이 여러분은 미수거래는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이 많이 감기실 시간입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주식의 언어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주식 투자는 하루아침에 대박을 좇는 도박이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를 통해 평생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아주 길고 평온한 마라톤입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은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차분히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마라톤을 응원합니다. 이제 모든 복잡한 숫자는 내려놓고 깊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